좋은 아침입니다. 8월 27일 오늘의 이슈,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매우 급감했다라는 기사부터 좀 보고요. 중고 수입차로 고의 사고를 낸 보험 사기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금리 인하 맞췄던 채권시장 이번에는 금리 동결의 배팅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미국 주식을 사라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서히 한국 증시의 비상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2금융권이죠. 계좌이동 통합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인데요. 네, 생명보험사 상반기 순이익이 32%나 급감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그 매출 문제는 사실 주변에서도 아마 피부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과거에 팔아놨던 고금리 저축성 상품들 때문에 보험사 자체의 수익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매출도 떨어지니까 양쪽에서 다 좋지 않은 그런 어,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러한 이제 결과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식 매각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서 영향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순이익 감소는 빅3로 불리는 대형사가 41.3%, 외국계 구계사가 24.1%로 여기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산하생명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순이익이 9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삼성은 47.7%, 근데 교보는 15.8%로 그 와중에 빅3 중에 좀 덜 한 거고요. 국내사에서. 그리고 매출 자체가 아시다시피 손해보험 쪽으로 가는데 효율성을 따지는 보험 상품으로 가는 거죠. 사망보다는 아시다시피 생존보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 위주로 시장이 흐르고 이 시장 속에서 생명보험사의 상품들이 손해보험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FRS 17의 영향이 매우 크겠죠. 그리고 중고 수입차 고의사고, 우리가 미수선 충당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수입차 같은 경우는 사고를 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이제 BMW다는 BMW 정식 센터에 들어가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머플러가 이제 뒤에서 받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범퍼가 머플러를 추돌해서 이제 충격을 줘서 이 머플러를 교환해야 되는데 이 머플러에 부품이 없다 보니까 부품이 오는데 2주 3주 걸리면 이런 거를 이 기간 동안 렌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보험료가 수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플러를 교체하는 그 시기 동안 보험금을 렌트로 받지 않고 그냥 그 교통비로 받았는데 무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게 커지는데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단 정식 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가까운 수리센터에 들어가서 고치겠다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죠. 그러게 되면 현금으로 이렇게 수리비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한 쇼부를 치거든요. 이걸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아는 이제 젊은 20대가 중고차를 시장에서 300만 원가량 주고 구형차를 아우디, BMW, 에쿠스 이런 거 오래된 건 살 수 있죠. 특히 이런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부품이나 이런 거 조달하는 게 어렵다 보면 되레 그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걸로 2년 6개월간 24번의 교통사고를 해서 총 1억 6,4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죠. 무튼 이 24번이나 바보 같은 것 같아요. 해먹으려면 적당껏 해먹어야 되는데 무튼 예, 이런 지식을 알고 잘 써먹다가도 이런 사람들은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돈들이
뭐 뻔하죠. 긍정적인 쪽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돈이 또 돈을 부르게 되니까 이런 거에 맞들여서 이제 반복적인 어, 그 사고를 내고 사기를 치고 이 사기가 결국은 덜미를 잡히게 되는 거죠. 무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잡혔다고 합니다. 재택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자, 금리 인하 맞췄던 채권이 이번에 동결에 배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결 배팅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를 든다라면 한은이 연속적으로 조정한 사례는 없다. 첫째가 이거죠. 그리고 그 미 이제 FOMC에서 결과를 확인한 지 10월께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결국은 현재 금리를 더 인하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세계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다 환율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또 그 불안을 또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아마 동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금리 인하를 두 차례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력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번 분기에는 요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전문가의 견해인데 지금 미국이 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뭐 티핑 포인트를 찍고 떨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그리고 그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아래 공포 하면서 뭐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AB 운영 전략가인 데이비드 윙은 1995년도 상황과 미국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미국 시장이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점치는 그 기반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시장 고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뭐 강력한 주식 자금 유입이라든가 인수합병 증가, 기업 공개 확산, 경기 민감질 뭐 이런 것들이 2000년도 2000년과 2007년과 비교할 때 비교해 보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고 이번에 그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금리 인하가 분명히 경기 침체를 상쇄시켜서 시장을 한 번 더 끌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경기 방어주나 가치주 이런 거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우량주 성장성을 갖춘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팡 이런 것들을 꼭꼭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70%, 신흥국의 20%, 일본의 10, 유럽의 5 정도로 배팅을 하라고 합니다. 나머지 오는 뭐 알아서 하라는 얘기겠죠. 100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105%네요. 무튼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이제 그런 그린스펀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예전에 이제 최진기 강사의 이제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 뭐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침체된 시장을 회복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 이 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결국 거품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금융위기를 키워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금리 인하는 그 이제 뒤가 아니라 앞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해서 이것이 시장에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지속적이 되게 되면 정책을 어떻게 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나중에 또 거품이 쌓여서 분명 위기로 갈 수 있는데 무튼 그 시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하를 통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축은행, 우체국,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다시다시피 뭐 숨은 그 내 돈 찾기라든가 또는 통합계좌 한쪽으로 모으는 이런 것들이 현재 1금융권만 돼 있는데 이게 2금융권에서 이제 앞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계좌이동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를 26일 시행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계좌 통합할 수도 있고 뭐 소액계좌 같은 거, 오래된 소액계좌 같은 거 1년 이상 거래 없는 50만 원 이하의 계좌들도 찾아서 내 통장을 옮길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기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점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들을 통한 서비스들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 계좌에 대한 어떤 그 뭐 감시라는 표현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환율에 대한 얘기인데 환율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뭐 지금 엔화 쪽으로 돈이 엄청 몰리면서 달러, 금, 엔화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년 만에 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어떤 이제 환율 문제 갖고 계속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제 딱 엔도 사재기하고 있다란 그런 얘기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거를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MSCI 비중 축소는 뭐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론 비중 축소로 외국인이 탈퇴할 것이다라는 뭐 어쩔 수 없이 탈퇴하는 거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한쪽에서는 너무 우려를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악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무튼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한국 증시가 굉장히 뭐 비상을 할 거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컨퍼런스 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경기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게 상승을 하면 6개월 안에 경기가 좋아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제조업 평균 노동 시간 등 10개 주요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에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게 7월에 나타났는데 전월 대비 0.5%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0.5%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증권업계나 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걸 해서 이게 경기 회복 사이클에 들어서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하면서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펼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궁핍화와 그 다음에 다자주의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뭐 예전에 그 뭐 미국이 그 이제 1차, 2차 오일 쇼크를 맞고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그때 제조업이 붕괴가 되고 그때 일본이 미국으로다 들어가서 뭐 장악했었죠 제조업을 그러면서 열받으니까 결국은 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이제 반토막 쳤던 거죠. 엔화가 너무 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는데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성장의 그 어떤 핵심은 결국은 주변국한테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다자주의인데 주변국들이 결국은 어려워지면 지금 다 좋지 않잖아요. 이번에 뭐 중국, 홍콩, 뭐 대만, 한국 증시, 일본까지 다 싸그리 떨어졌고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다시 미국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거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다시 이를 통해서 회복 가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가장 또 큰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내년에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좀 무게를 실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튼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이제 변액보험이라든가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달 매수를 하는 거니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여유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위기가 오기 전에 뭐 채권형을 안전자산으로 옮겨 놨다거나 일부 어느 정도 수익을 본 자산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적립금 이전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로 또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